네, 그 특활비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아까도 뭐 마약 수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마약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2024년 기준으로 2억 4,800이고 2023년 기준으로 2억 7,500입니다. 그런데 특활비를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거나 아니면 쓴 것에 대한 결산을 이 마약 수사 얼마 썼다고 결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용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용도 외로 사용하면은 업무상 횡령이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특활비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하셨고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실제 확인하셨죠, 그건? 예. 뭐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오남용했던 것, 그리고 현금 저수지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불용액을 영원으로 처리하면서 현금 저수지를 조성했다라는 것도 직접 확인해서 밝혀내신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 당시에 특수활동비 자료 부존재라고 하면서 법원에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각각 범죄에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네. 자료 무단 폐기라든지 뭐 세금 오남용이라든지 또 법원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한 부분들을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뭐 그 기록물 무단 폐기나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죄 등등 아니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행사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자료 무단 폐기 같은 경우는 고발을 했는데 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지금 대검찰청의 재항고 사건이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옆에 계신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분이에요. 실제 법무부에서 근무했을 때에도 특활비를 다루는 역할을 했었고, 뭐 검찰 과장도 했고 기조실장도 했고 하면서 특활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들을 했습니다. 혹시 조사하신 자료 중에 우리 검찰총장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문제점 제기한 게 있나요? 심우정 총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에 어쨌든 뭐 특수활동비를 명절이나 연말에 몰아쓴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재항고 사건이 그러니까 자료 무단 폐기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검찰청에 계류 중인데, 저는 이제 좀 담당하고 있는 검사님이 또 예전에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정을 하면서 관련성이 있는 분이라 가지고 적절한 사건 배당인지 좀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내년에 저는 전면 삭감이 되는 것이 국민들을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검찰청이 아직도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2건의 정보 공개 소송이 추가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세금 오남용 사례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정말 기밀 수사에 쓰고 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활동비가 아니더라도 사실 특정 업무 경비라는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수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현재 상황이라면 저는 전면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쭉 진행하면서 검찰의 특활비 관련된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떤 자료들을 소송에서 받았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그 2023년 지난해 4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정보 공개 확정 판결이 내려졌고요. 2달 뒤인 2023년 6월부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이제 공개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국 61개 검찰청 전체의 특수활동비 자료, 기간은 조금 상이합니다만 2017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자료를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총 분량은 한 6만 장 정도 됩니다. 6만 장. 네. 네. 그러면 아직 분석은 다 안 끝나셨겠네요. 이제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이시겠네요. 네, 현재까지 받은 자료 6만 장에 한해서는 네. 뭐 대부분 자료 검증이 끝났다고 볼 수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네.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네. 오남용 사례들은 좀 뭐 그렇게 부족하면 아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네. 특기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국회의 결산
기능을 좀 무력화하는 검찰의 행태들이 보이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최근까지 검찰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은 전부 영원으로 국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6만 장의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매우 좀 특이한 현상이 보이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될까요? 말씀 주십시오. 네. 이게 보면 불용액이 0원이면 그 다음에 새해 첫 예산이 배정돼서 각 검찰청에 내려가기까지 특수활동비 예산의 잔액은 0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0원인 상황에서 돈이 계속해서 집행이 됩니다. 이게 전국 67개 검찰청 중에 55개 검찰청에서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국회에는 불용액이 0원으로 보고됐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고 현금으로 찾아서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잔액이 0원인 상황에서 그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좀 아까 55개 검찰청 요거는 저희가 수입 지출 내역을 그려봐서 이 잔액이 0원인 상황에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 특활비가 집행된 이 55개 검찰청을 추려낸 것이고요. 이게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경우 2018년 12월 특수활동비의 지출 내역 기록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특수활동비의 지출 장부 맨 밑에 보면 다른 검찰청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정보가 뭐냐면 그 특수활동비의 그 해 잔액을 표시한 표가 하나 작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검찰청에는 없는데 네. 서산지청에만 유독 존재하는 자료인데요. 2018년 12월에 수입이 705만 원, 지출이 490만 원, 잔액이 21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2018년 12월에 잔액이 215만 원 서산지청에서만 남아 있는데 국회 결산 보고가 이루어질 때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이 0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국회에 사실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적어도 2018년에 국회 결산 보고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현금 저수지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네. 그 규모가 불용액이라고 표시했지만 불용액 0이라고 했지만 실제 쓰고 있었던 네. 그 돈의 규모가 대략 파악이 됩니까? 이거는 금액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이런 지방 검찰청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불용액이 0원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이 돈을 이제 0원인 상황에서 꺼내 쓰는 요 행태가 검찰총장실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지난해 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원석 총장께서 전 총장께서 이게 매년 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첫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그때 예산 부족한 상황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뭐 좀 보관했다가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이 사용한 소위 말하는 총장목 특수활동비의 수입 지출 내역을 저희가 쭉 그려서 보면 연초뿐만 아니라 연중에도 수시로 이를테면 잔액이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네, 1분 더. 8천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현금 저수지가 조성된 상황이 아니라면은 도무지 뭐 이해할 수 없는 집행들이 계속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 화면 잠깐 보시면서 이어갈게요. 자, 실제 보면 검찰청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내역인데 계속 줄여가다가 2024년에서 2025년에 지금 예산을 올려서 책정했습니다.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첨단 범죄 및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17년에 2억 7천, 검찰 수사 지원 10억, 형사부 등 수사 지원 110억 이런 식으로 지금 항목별로 특활비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만 페이지의 자료를 보셨을 때 네.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돼서 사용된 내역들이 정리되거나 결산 자료가 정리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했나요? 통으로 다 사용하던가요? 일단 이 검찰총장실에서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장실에서 일선 검찰청에 이제 돈을 내려주는 금액이 이제 상당수인데 내려줄 때 저런 세부 사업명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이를테면은 어떤 특정 수사에 대한 뭐 경력금 용도라든지 뭐 이런 측면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렇게 국회에서 예산 때 보고된 이 세부 사업별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 전체가 특활비 겁니다. 그것도
예산결사 심산 소위원장은 다 봅니다.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진짜 범죄 정보라든가 범죄 뭐에 관련 수사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호받고 보장받으려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름기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 예산을 볼 때도 자기들끼리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르마를 타주는 거예요. 총액 변동 없이 제가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청 특수활동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안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진짜 검찰이 특수활동비가 은밀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더 책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체 정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 맡겨서 국회에서 심사하고 적절한 곳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안 낸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다 정보 공개 청구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떳떳하고 당당한 검찰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어쨌든 손을 대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냐 내일 하냐 그것뿐이지 결국은 이거요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장님, 총장님, 예, 조삼 모사란 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답변한 것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지? 이렇게 선선히 대답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제출했어요. 화면 보십니까? 예, 뭐냐면 금액 수령일만 딱 쓰고 나머지는 까맣게 칠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걸 받는 저로서는 더 열이 받아요. 차라리 제출하지 않아서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는 게 낫지. 이거 제출해놓고 제출했습니다. 아니 이거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는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확인을 못하게 확인 불가하게 까맣게 칠해놓고 제출했습니다. 이거요 국회를 우롱합니까? 총장 예, 국회를 우롱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출해요? 예, 수사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부분만큼 누가 그렇습니다. 액수를 달라고 했습니까? 용처를 달라고 그랬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제출했다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효입니다 이거. 다시 제출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 심의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제출해놓고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되고 총장이 다른 지검장들한테 왜 2025년도 특활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 받을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라고 할 때 제대로 내세요. 제가 국회 정부위 야당 간사를 했어요. 예산결산 소위원회 심사위원장입니다. 그걸 2년간 했어요. 국정원도 이렇게 제출 안 합니다. 특활비의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처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랑 총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정원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예요. 제가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장으로서
4시간 동안 연필 그어가면서 다 봤다니까요.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고 가시는데 혹시 더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뭐 시간을 주신다면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짤막하게 한 말씀 하고 가시죠. 기억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특수활동비를 아마 저보다 길게 또 깊게 취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검찰청 밖으로 나온 특수활동,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밖으로 나온 특수활동비 6만 장의 자료를 전부 전수 검증한 뭐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6만 장을 검토하면서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특수활동에 쓰였다는 지출 증빙이 발견됐다면 저는 그걸 기사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숱한 오남용 증거들은 이제 차고 넘치는데 원래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대조군으로 기사를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6만 장을 자료를 검증하면서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제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검증에. 네, 하지만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지출 증빙 자료로서 이 특수활동비의 존재 목적, 그 예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이제 증빙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디 증빙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그마저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한다고 기자가 아니라 그냥 세금을 내는 한 명의 주권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놀라운데요. 6만 장을 분석했는데 명목에 맞게 쓴 것을 찾아서 기사를 쓰고 싶어도 못 썼다. 예, 이런 건데 이건 아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뭐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다 같은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눈 감아주고 넘어온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왕 이렇게 일이 불거지고 또 기자의 취재가 있었으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리는 끊어내는 걸로 그래서 특수활동 목적에 특수활동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제도 감사원도 갔고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총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법무부 장관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법사위원장으로서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장경태 예산결산위원장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법무부나 감사원이나 뭐 이런 데서 전체 예결특위에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어찌어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국회법 제84조에 의해서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필수사항입니다. 제가 동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법사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 제출해서 내역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소위에서. 그렇지 않으면 소명이 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 명절 떡값 그리고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썼듯이 주유소, 대형마트 왜 특수활동비를 그런 데 씁니까?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님, 법무부 장관님 할 얘기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예결 소위 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입증 안 된 것은 감사원 포함해서 다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감사원에서 조금 아까 또 입장문을 냈던데 참 딱합니다. 감사원.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있었으면 제출을 했을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감사원 독립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야 합의를 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어제도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여야 합의 이런 건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회법에 의해서 제출하라니까 제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찌르는 그런 허무맹랑한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국감이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감사원 개혁안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와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